최진석이라고요. 안철수 총괄 선대위원장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서강대 철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최진석.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국정 철학 없고 공정과 상식 의심받는 상황이다. 안철수 패거리들도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도 하지만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리 보존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니 사적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리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거라고? 아니 그렇게 지금은 다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왜냐면 이렇게 뛰어내려야 이용법을 하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윤석열 비판하더라 끝내.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가 그 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최진석 교수가 만든 지역의 뭐 철학학교 여기에도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그 안철수한테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왜 갑자기 저런 선택을 하는가. 그런데 안철수한테 최진석 교수가 실망한 거는 너무 상식적인 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신을 했는데 투신하면서 아무도 안 챙겨갔다는 거지. 달랑 지 한 몸만 그냥 덜렁 들어가 버린 거지. 그동안 그러니까 단일화 하기 전까지 안철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혼자 간 거예요. 그게 너무 몰상식한 것이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하시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 챙겨주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최진석 교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소에 최진석 교수 컨텐츠를 좀 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자라는 건 알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거하고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노후에 다른 꿈을 그리는 사람이 자리 욕심 때문에 안철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나쁘끄럽잖아요. 어떻게 동료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배려 없이 저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걸 비난한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글쎄. 나도 따라하고 싶다. 해봐. 글쎄. 유행어 될 것 같아, 유행어. 그 최진석이 한 말 중에 이제 안철수는 단일화 전날까지 단일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 굉장히 저는 원래 꽂히더라고요. 뭔가 협박이 있었구나. 뭐가 있었구나. 아니 우리도 그때도 다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이미 안철수의 표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전날이 아니라 당일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단일화하고 싶지 않았었다. 자, 그리고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김정화라고 윤석열 인수위의 그 기획조정문과 상임 자문위원이었던 김정화 바른정당에 있을 때,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나름 이제 바른 소리 되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김정화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 등판은 해명이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 거 또 비판합니다. 여기도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 안철수 국민의힘 이런 계열들이 다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 쉽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의 지금 청년 대변인도 윤석열 비판했잖아요. 예.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부 균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지금 이제 사면초가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검찰은 어떻게 장악을 했어. 수사를 안 해. 근데 법원에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그 국민대 동문회에서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저기 논문 뭐 뺏긴 거를 뭐라고 합니까? 표절 때문에, 그러니까 동문들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래서 이제 동문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저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저 예비조사위 회의록이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민대가 너무 태도가 좀 불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통령 순방 수행원 공개법을 발의했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는 수행원들 명단을 공개해라. 이거는 뭐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법의 한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정상으로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규정상으로는 해외 순방을 갈 때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보도 자료로도 뿌리고 그러니까 저 외교 이벤트 안내 책자에도 다 이름이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도 다 공개하고 있는데 또 공개하라. 그건 그러니까 이 목록이 책자에 올라가지 않는 보도자료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공개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공개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법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국회에만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요번에 그 신모 씨 같은 케이스가 방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지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법 위에 본인들이 법 위에서 놀았었기 네.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항상 했던 얘기잖아요. 사람한테만 맡겨놓으면 같은 법 갖고도 최상을 만들어내거나 최악을 만들어내. 그래서 법으로 정하라는 거. 더 디테일해졌다. 법이 디테일해진다는 건 사람 못 믿겠다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행원 명단을 어떤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는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거는 이제 이슈에 지금 대응하는 거에 좀 가까울 것 같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누군가를 전용기에 태우고 하는 거. 근데 진짜 전용기 의원은 좀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는 전용기가 전담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기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전용기 대통령이 전용기를 탔다 이렇게. 설마 글쎄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글쎄. 글쎄.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너무 똑같아. 이렇게 고개를 이제 덜이덜이 하면. 자, 근데 이번에 그 사람 하나 더 나왔죠. 1호기를 태워갔던 코바나 그 직원. 그러니까 신모 씨 말고 코바나 직원은 이 사람이다 이거. 일명 봉하마을 갔을 때 가방 못지였던 분이죠. 어. 이 사람이 사실은 스페인 문화원 갔을 때부터 저는 저 사진 보고 따라갔구나라고 알았는데 이제 MBC에서 이제 보도가 조금 늦게 나왔죠. 엊그저께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대답은 이거 등록된 직원을 데리고 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코바나 직원을 애초에 대통령실 직원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등록을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나오기까지 이런 뻔뻔함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모 씨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돈 안 줬다. 문제될 게 없다. 돈으로 안 준 게 문제라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돈으로 안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 후집니다. 돈 안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출연료라는 걸 주잖아요. 지상파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가수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최고 인기 있는 가수 몇만 원 줬습니다. 출연료를. 그 출연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기가 생기면 콘서트나 음반 판매에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개념에 훨씬 가까운 건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통령실 누구도 김건희 이슈에는 적극 대응을 못합니다. 내 뭐가 잘릴까봐. 그러니까 뒤에 대통령 부인 사모가 대통령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김건희 이슈 앞에만 서면 대통령실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애초에 코바나 사무실을 등록되지 않은 정식 그 대선 캠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을 썼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제2 부속실을 못 만드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지금 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 신모가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근무 안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전에 그 총무비서관 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이거 났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그러면 근데도 그때도 이 사람이 뻔뻔하게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화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공무원 아니라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빼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그 신모 씨 당사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정치 후원금을 후원금, 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그리고 그 신모 씨의 어머니도 1,000만 원을 내고 이거는 뭔가 정말 그 마술 같은 매직, 매관 매직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강신업이가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예. 매관 매직 척결련데 김건희 팬클럽 회장. 예.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 그 신모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잠깐 근무했다며.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강력하게 추측하는 거는 말동무.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동무 정도 아닐까요? 대통령실로 출근 안 하고 그러면 저기 저 아크로비스타로 그럼 음. 아크로비스타로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컨디션에는 이걸 드셔야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걸 드셔야 하고 허리가 아플 때는 이걸 드셔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건강기능식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챙길 때 옆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센스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무수리 정도. 그런 거야? 예. 저- 그렇게 추측합니다. 낫또 드세요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기는 한데 뭐 지금 나와 있는 신 씨나 신 씨 엄마나 모두 다 자생한방병원의 자회사를 또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들에도 각각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 기업체 하나씩 대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간 것 자체가 물론 말동무나 아니면은 나는 코바나 무수리 말고도 이렇게 스펙 좋은 무수리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면도 있을 거라고. 김건희가 네.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때문에 일종의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됨. 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뇌피셜이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방송을 봐주세요. 글쎄. 그리고 5월 6일 날 그 이원모 인사비서관 임명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것도 거짓말이고. 김건희 이슈 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실의 공색한 답변 문제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였으면 어땠을까요? 조중동이 엄청 물고 늘어졌겠죠. 네. 왜 거짓말을 하냐?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언제까지 근무했냐? 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냐? 뭐 역할은 뭐였냐? 이런 얘기 질문할 거 아닙니까? 예. 언론들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김건희는 그런 언론의 태도나 여론을 즐기는 것 같잖아요. 논란이 되는 걸 즐긴다고. 예, 이제 보고 있으면 김건희 씨한테는 대한민국 언론 자체가 개인용 자신의 전용 SNS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리면 모두 다 틀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뱉으면은 모두 다 반복해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기 공개되기 싫은 거는 또 알아서 안 해주고 비공개로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아유, 니들 비판해.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해서 대부분 그런 걸 노출했잖아요. 그런 거. 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새날에서 마차가 김건희를 까줄수록 즐거워하는 캐릭터. 내가 그래서 김건희가 일부러 공개하는 브랜드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알아야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관저가 습격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스리랑카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최악의 경제난인데 우리 굶는 동안 넌 사치했구나. 이 서울신문에 이 헤드라인 너무 웃긴 거예요. 넌 사치했구나. 분노한 한국 시위대. 용산 대통령실 관저 습격. 이런 이야기를 노리고 헤드라인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네. 생각해. 실제로 그래서 습격해가지고 그 시위대가 호화로운 관저의 수영장 등에서 분풀이 하듯이 물놀이를 했다. 이 관저에 이런 수영장이 있는 거야. 딱 물도 깨끗하고만. 우리 지금 외교 공간에도 수영장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네, 갑자기. 이게 솔직히 다른 문화권이고 스리랑카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스리랑카가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거기다가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수탈 당하는 듯한, 그 인도로부터도 수탈 당하고 일본, 미국 뭐 여러 선진국들한테 수탈 당하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 오랫동안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수치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을 비롯한 그러니까 정치 집권한 사람들은 소수민족이거든요.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민중 봉기의 느낌으로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굽는 동안 넌 사치했구나 이 이야기에 최근에 SNS에 올라온 글 하나 볼게요. 깜짝 놀랐네. 사실이 아니길 빕니다. 읽어주세요. 지금 성계는 우리가 성계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 몰라요. 지금 성계는 경호원 4명 데리고 매장 고객들 다 내보내고 청담 버버리 매장 3천만 원 결제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고. 현장 직원 제보 진짜 부인 관리나 해라. 아 이 나라 어찌하나. 이런 누구라고 매장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네, 매장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김건희 대통령 일정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 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건희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가짜뉴스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정말 이랬을 것 같고 요즘 하는 집 봐서는. 근데 이거를 왜 기자들이 뻗치기 안 하나? 왜냐면 요 앞뒤로 CCTV가 다 있을 거고 뭐 누가 들락거렸는지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나온 차가 거기에 주차를 했냐 안 했냐만 확인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은 약간 동선이 버버리 갔다가 프라다 갔다는 동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만약에 청담동 뭐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 주변 CCTV는 다 차단하는 거죠. 그 경호 절차 중에 하나인데. 예. 아 그래요? 예. 에이씨. 아,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없는데도 경호원이 들러붙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인데 경호원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예. 제2부속실한테 관리받기는 싫은 거고. 그 실제로 지금 김건희가 나토 갔다 오면서 보여줬던 1억 600만 원짜리 목걸이. 아 귀걸이도 밝혀졌. 제가 팩트 체크하기로는 2,200만 원짜리 그라프 제품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게 다 귀걸이가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귀볼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귀걸이가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아, 나 씨. 아니 근데 어제 그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그 똥파리색 프라다 스커트 451만 원짜리 그게 프라다가 아니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왜 씁니까? 그럼 다른 건 맞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거 다 빨리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윤석열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한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누구 돈으로 산 겁니까? 협찬입니까? 내 돈 내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기임 기간 동안 쓴 147억. 특수활동비 147억. 이걸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재산 신고를 나중에 했더니 이런 거 사느라고 몇 억 빠졌어. 그럼 이해할 수 있지만 윤석열 재산은 필연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까 말한 그 보여줬던 SNS에 뭐 프라다 가서 뭐 명품 어쩌고 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는 그랬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피격당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실도 모방 범죄를 우려한다면서 경호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참네. 아이고. 근데 그 지금 그 아베를 가드했던 경호원들에 대한 대응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사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 아베를 그 사살한 그 범인이죠. 그 범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걸 보면 저걸 시스템으로 막는다? 더 경호를 강화해서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그 범인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배경을 또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건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는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한테 찍혀서 허와 사치, 덕재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그 자료를 못 버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5만 원짜리 치마?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나중에 존경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해외 순방 간다 할까 뭐 억대 뭐 액세서리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윤석열 자체도 무식하고 무능한데 김건희까지 저러고 있으니 양쪽 더블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쌍포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 못 받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김건희 한 명 자체로만 봤을 때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호화사치는 주가 조작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굽는 동안 넌 사치했구나.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 흘릴 동안 너는 주가 조작했구나 이게 되는 거죠. 배우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그런 거죠. 물론 선동도 있을 거고 가짜뉴스도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